그래서 아니 내가 좀 두 번을 놀랐는데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2-3천 개라는 것도 놀랐고 두 번째는 2-3천 개의 사업자 한 개인데 순수익이 130을 넘었다는 것도 난 놀랐어요 진짜. 저는 그때 사업자 3개 날라갔거든요 쿠팡. 6월 그럼 달에. 이거 원상복구 하셨어요? 하나도 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매출은 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 5월 말부터 쿠팡 세계가 사업자가 날라갔으니까 국내계 다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국내금 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해외가 하나도 안 올리고. 그 매출이 반토막 이상하더라고요 제 매출이.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네이버랑 지마켓 이쪽으로 관리를 좀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 쿠팡에 나가던 그 물량들이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음. 조금씩 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7월 달 딱 보니까 한 10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같이 팔 때 쿠팡 팔 때보다 그래도 8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대단하시다.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올해 초부터 해외 거를 다시 올렸거든요. 이제 아. 해외가 바닥을 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국내는 올라왔으니까 해외 거까지 딱 올리면 이제 '안정적으로 월천은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지 내 나름의 계산으로. 근데 역시나 예예예.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내 좀 만들어 놓고 해외 거 좀 하려고 하니까 국내를 또 후려쳐 버리니까 또 이제 뭐 쳇바퀴 돌듯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번에 8 월에 사업자 2개 국내 거 하나 해외 거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오. 쿠팡을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참 뭐 전체적으로 이번 달에 한 2,500? 2,500 정도 했고 부대만 전체 그러니까 그 전체 해외 부대하고 합쳐서요. 합쳐서. 음. 그러니까 부럽다. 경고만 왔는데 경고 네. 온 상태에서 인제 더 겁나니까 싹 다 지우고 좀 그 딱 상품 자체에 보이는 그 네. 단어만 상품명만 그렇죠. 집어넣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다시 아. 등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사업자 3개 날라갔거든요, 쿠팡. 그 6월 달에. 5월 그러니까 말에 그거 원상복구 하셨어요? 하나도 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매출은 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 5월 말부터 쿠팡 3개가 사업자가 날라갔으니까 국내계 다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 1년 동안 국내금 올렸었단 말이에요, 제가. 해외가 하나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매출이 반토막 이상하더라고요, 제 매출이. 그러니까 6월 달에 진짜 주식 좀 팔았어요. 어. 아니 이거 원래 고정비로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네. 다행히 이제 네이버랑 지마켓 이쪽으로 관리를 좀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 쿠팡에 나가던 그 물량들이 이제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음. 조금씩 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7월 달 딱 보니까 한 10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같이 팔 때 쿠팡 팔 때보다 한 그래도 8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하셨네요. 그 대단하시다.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올해 초부터 해외 거를 다시 올렸거든요. 이제 아. 해외가 바닥을 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국내는 올라왔으니까 해외 거까지 딱 올리면 이제 '안정적으로 월천은 되겠구나.' 인제 이 생각을 했지 내 나름의 계산으로. 근데 역시나 예예예.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내 좀 만들어 놓고 해외 거 좀 하려고 하니까 국내를 또 후려쳐 버리니까 또 이제 뭐 쳇바퀴 돌듯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번에 8 월에 사업자 2개 국내 거 하나 해외 거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오. 쿠팡을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참 뭐 음. 쿠팡이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매출이 좀 크니까. 네. 쿠팡이 지금 저희가 지금 두더지 거 같은 경우는 거의 90% 예요. 그래서 어. 지금 난리예요. 저희는 다 쿠팡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쿠팡이 네. 정산이 돼야 되잖아요. 예예예. 근데 이게 도면은 생돈을 밀어 넣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계좌이체를 엄청 하는데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진짜 너무 '와 어떡하지?' 계속 이 상태예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90%가 다 쿠팡에서 들어와요. 네네네네. 그러면 다음에 네이버랑 지마켓 이쪽 거 관리하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면 네이버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키워 놔야 지금 같은 그런 자금이 막히는 거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음음.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에 광고도 쪼끔 넣고 해야 되겠다 네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세팅할 때 한번 우리 뭐 다음 주나 이렇게 좀 해요. 왜냐면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네이버는 그 우리가 막 수업 때 했던 그 유입수 늘리는 그 자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그 상품 수가 좀 되면 그 비용을 좀 줄여 가지고 그 광고 대행사들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돈을 주고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수수료를 N방에서 가져가는 그런 광고 대행사들 있잖아요. 그 대행사들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맡겨 놓으면 그 돈이 분해돼. 그래서 걔들이 잘 몰라요. 해봤자 대리, 사원 이런 친구들이랑 경력이 뭐 5년 미만 친구들이랑 잘 못해. 그래서 걔들이 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걸 나도 배우고 근데 내가 해오던 방식 있잖아. 몇 년간 광고를 썼던 방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레포트들을 보다 보면 이게 조금 안정화돼요. 그래서 뭐 초대박은 안 나는데 내가 뭐 광고비로 저는 한 달에 4-50 정도 쓰거든요. 어. 그 네이버에 2개 돌리고 네이버 2개 돌리는데 2개 돌리는 거에서 한 30-40 정도 나가고 그다음 지마켓에서 10에서 20 정도 쓰고 막 이렇게 써요. 쿠팡은 아예 안 쓰고. 근데 그렇게만 해도 매출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다들이 그러면 그 광고
업체를 진마켓 따로 네이버 따로 쓰시는 거예요? 한 업체한테 했어요. 아, 한 업체가 두 군데 다 관리하게. 네, 두 군데가 아니고 아마 그 마켓별로 하면 한 6, 7개 하고 있을 거예요. G마켓도 여러 개 하니까. 아. 근데 저는 전부 다 비용을 엄청 싸게 했어요. 싸게 사고 이 테스트를 좀 거치는 거죠. 많이 올리게끔 하고 광고를 많은 상품 광고를 걸게 하고 반응 안 나오는 거를 다시 좀 조절시키고 또 그리고 할인 행사 기간, G마켓 같은 행사 기간에는 광고비를 좀 더 넣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팔리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추려가지고 이 상품을 딱 주면서 이 상품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내가 꾸준히 레포트를 받아달라고 하고 챙겨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또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러고 한 2달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비 쓴 거 레포트 뽑아보면 결과물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내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귀찮게 해야 내 걸 잘해주는데 일반 대행사 쓰는 사람들은 그냥 광고비 넣어놓으면 알아서 해줄 줄 알잖아요. 그럼 뭐 돈 녹아내면 녹아내. 그럼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만 좀 잘 해놓으면 매출이 좀 안정적인 거죠. 대박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네이버라는 G마켓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드까지. 저희도 가끔씩 그런 이제 업체라면서 전화를 하는데 안 해봤으니까 일단 괜히 당할까 봐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제가 특히 뭐 어차피 지금 좀 알려드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그 네이버는 2,000개까지 광고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 마켓에. 그래서 아. 2,000개를 다 올려요, 상품을. 그러니까 아, 그냥 막 올리려고 하면 내 상품이 이미 2만 개가 넘었는데 그럼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카테고리로 이쪽 카테고리들로 2,000개를 채워줘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그 제한을 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 그러니까 광고 섹터를 여러 개를 나눠서 섹터별로 하루에 최대 5,000원만 나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해서 나는 하루에 최대 10,000원, 가능하면 5,000원에서 10,000원만 쓰고 싶다. 상품 2,000개를 올렸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광고하는 효과가 나을까 싶잖아요. 근데 웃긴 게 내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최저가 찾든지 아니면 뭐 팔아서 주문한다고 이제 이 상품이 뭐지 하고 클릭하다 보면 내 상품이 광고로 노출돼요. 그게 뭐 50원, 80원 걸어놨는데도 클릭다. 아무도 광고를 안 거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나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신제품이나 구석에 있는 상품들은 주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업체들 잘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상품에는 광고가 안 들어가 있겠죠. 내 것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80원, 50원을 걸어놔. 50원을 제작했나 80원을 제작했나. 그렇게만 해도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데이터가 쌓이고 리뷰 쌓이고 그러면서 파워가 좀 안정적으로 되죠. 파워만 달아도 좀 마음이 편해요. 매출이 얼만큼 나와준다는 이야기. 그 3달 동안 올해 100개씩 300개 나가야 되고 800만 원 매출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달에 못해도 네이버에서 300 이상은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이버 하나에 60에서 70 이렇게 벌린다는 이야기.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벌리지만 건수가 문제지. 보통 해보면 매출 800은 그냥 넘어가요. 건수 300이 좀 어려워서. 지금 저희는 그 사업자 4개 중에 1개만 국내 거 하고 있어요. 섞지 않고. 그래서 괜히 섞어놓으면 나중에 또 회계 처리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회계 처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 땡땡 그러니까 우리 수주 내역 관리를 안 해놔서 어려운 거거든요. 증빙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소명으로 국내 것만 할 거면 카드 매출로 나오면 다 끝나는데 해외는 그게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리스트를 쫙 정리해놔야 되는데 제일 베스트는 그 뭐 트래킹 번호 다 남겨놓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못하거든요. 나도 그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상품 그 결제 이력 그리고 카드 결제 이력 요것만 딱 뽑아 넣으면 엑셀 리스트에 카드 결제 이력까지 뭐 노가다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뭐냐 이렇게 그 감사가 나오면 내가 노가다로 다 맞춰야 되겠지만 데이터만 정리해 놓으면 다 매칭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신고할 때 자기가 직접 할 거면 아까도 했지만 일반 우리 소매업은 매일 매출 자료만 내면 자동으로 그냥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 거는 내가 그 배대지에 쓴 비용도 있고 이런 걸 추가로 다 계산을 해서 또 그 서비스업이니까 순수익으로 신고하잖아요. 순수익이 얼마다라고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증빙이 하나도 없이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과하다 싶으면 이제 세무서에서 좀 이상한데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카드 해야 매출 내역이라는 게 네. 무슨 예를 들어 삼성카드라면 삼성카드 매출 날짜에 네. 얼마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니네가 이거 확인해라고 던져주면 잘 안 해주니까 옛날에 실장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다 뽑아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때려주기도 못 보거든요. 이거. 나도 네. 내가 할 줄 알아도 한 일주일 걸려요. 하나씩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내가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그 매칭하는 경우는 저같이 재수 없어가지고 검사관 만나러 왔을 때 네가 소명 안 하면 이거 전부 다 징계하겠다 했을 때는 하는 거지. 그 1차적으로 뭐 네가 어떤 내용으로 팔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원리 설명하고 백데이터는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면 그 이상 넘어가더라고. 그게 문제된 사람이 우리가 단톡방에 나오면서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 문제됐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잘 팔리는 그 해외 계정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국내를 같이 올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걸 파워 등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역시 같이 가야 되나 봐. 네, 무조건 같이 같이 가야 가야 돼요. 돼. 저도 해외 급반 할 때 파워 등급 유지하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항상 그냥 260, 70개밖에 안 돼. 그럼 2, 30개를 친구들한테 또 보내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나 사줘 해야 되고 사주기 싫으면 내가 돈 주기 뭐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매달 그게 피곤했는데 국내 거랑 같이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더라고. 국내 게 싸지만 개수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는 국내 거 하면 진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파워만 딱 달아놓으면 이제 뭐 5만 개까지 들어가고 사업자 하나 더 만들어주니까 그 보홀도 하나 더 만들어주니까 그럼 이제 등록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G마켓 옵션 또 돼가지고 지금 G마켓도 하나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제일 큰 게 이제 10,000개까지 등록된 게 지금 2개가 있고 10,000개 안 되는 게 3개가 있었거든요. 사업자 5개니까. 그럼 지금은 그 전부 다 2,000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안 되니까. 네.
오히려 500 쉽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면 제일 잘 팔리는 것도 조치마켓이 200, 그 많이 팔리는 달은 500 넘어가는 달이 있는데 일반 달은 안 돼요. 한 200에서 3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나머지 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는 못하겠지만 한 개 정도는 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치는 것들은 안 팔리는 거, 안 팔렸던 상품들 싹 치우고 그다음 좀 팔렸던 브랜드들 위주로 A 사업자에다가 2,000개, 그다음 다음 브랜드 B 사업자에다가 또 2,0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팔리는 거 위주로 팔고 마지막 사업자에는 좀 테스트하는 요건 어떨까 하는 쪽으로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전부 다는 못 살리겠고 시마켓은 한 개 사업 정도만 좀 만개 유지하고 그래서 한 두 개 사업자 정도는 그냥 똑같은 거 잘 팔리는 걸 이쪽에도 올리고 저쪽에도 올리고 지금 그렇고.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보면 분명히 이 마켓이 더, 여기가 더 싸고 이 마켓이 더 이렇게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더 자주 해주고 하는데도 똑같은 거 올렸는데도 이쪽에 있는 그 사업자에 있는 상품이 팔리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사업자마다 약간 팔리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베스트는 그 팔렸던 상품들을 내가 딱 정리를 해서 상품 번호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광고 대행사한 친구한테 이 상품들 G마켓에는 이 번호니까 이걸로 광고 넣어달라. 네이버 이 번호니까 넣어달라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도 그렇게 잘 못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한번 기분 좋은 날 딱 정리해서 주면 그 친구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효율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냥 그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그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얘들 하는 건 그냥 데이터 위주거든요. 요즘 이런 키워드가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무조건 맞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건 실제로 팔았던 실제로 내 마켓에 잘 팔렸던 카테고리 상품 위주로 광고를 돌려야 효과를 좀 보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샜네요. 지금 우리 그 수업 들은 지는 1년 넘었지만 국내한 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올린 거예요. 그렇죠. 국내는 6개월, 7개월 딱 됐네 이제. 예. 올해 그때- 1월에 못했지. 30만. 올해 1월에는 거의 1월 말에 한 두 맞아. 개인가 나가고 맞아. 실제로 이제 제대로는 2월 2월부터 달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수업은 들었는데 내가 안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수업은 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뭐 딴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도매 상품 물건 팔리는 걸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충분히 국내 것만 가지고도 100만 원을 훨씬 넘지 않았을까. 상품 많이 안 올렸다고 했었죠. 100만 원은 넘었어요. 그렇죠. 이번 달 여기 저희도 정산했는데 135만 원. 135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됐네 이제 6개월에 100만 원만 넘어도 안정화된 거니까 지금 그 앞에 그 인터뷰한 분이 지금 1년 딱 된 분이거든요. 완전 초보 진짜 컴퓨터 엑셀 잘 못 다뤘던 분 완전 초보고 주부분 했는데 그분이 항상 2등만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요번에 1등을 찍었어. 그러니까 상담을 다 안 했지만 근데 그분이 국내 것만 하고 사업자 2개 해서 200 초반 좀 넘어갔어요. 그럼 그분은 진짜 한 1,000만 원 되시겠네? 천만 넘죠. 천만 넘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이게 네. 우리가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겠고 네, 대체 맞아요. 뭘 되게 파는지 간단한. 싸매갈 필요가 없어. 일단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많이 파니까 네, 맞아요. 그런 그 신제품 나올 때만 좀 신경 쓰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가격 정책 바뀔 때만 좀 신경 써주면 웬만큼 팔리니 그리고 지금 국내 거를 막 10,000개 다 채웠어요 상품. 아니요. 저희 지금 지금 쿠팡에 국내 거가 전에 상담하실 때 거의 한 3,000개 안 됐었는데 네. 그거가 그걸 날렸어요. 그거 이제 날리고 날리고 현재는 1,000 1,000개 안 되게 900 얼마. 1,880개? 이게 지금 쿠팡 안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매출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갔잖아요. 그 20, 한 7, 80 맞아요. 나가갔잖아요.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거. 해외 것도 그렇고 국내 것도 그렇고 쿠팡 잘 나가는 사람들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와. 이게 재수없는 사람은 끝까지 재수없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가 그 날라가고 나서 다시 재등록할 때 판매 기록이 있던 것만 다시 올렸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 참 우선으로 해갖고. 경력 어디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뭔가 그 뭐지 이벤트 하는 거 위주로 해서 맞아요. 음. 그것만 그냥 행사, 처음에 네. 9,000개 딱 날리고 완전 그 키 아이템으로 섞어서 걔네만 다시 다 올렸어요. 네. 그다음에 쿠팡에서 정책 왜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뭐 제목 간결히하고 막 그런 거 네. 완전 다 지키면서 했더니 노출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 생각에는 노출 올라간 게 경쟁자가 나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크고 아마 그러니까 우리 그 같이 수강생들 중에서도 거의 뭐 반포기된 분들이 대부분 전부 다 내가 상담 가져받았던 사람들은 네이버 지마켓에서 좀 키웠는데 조금 100만 원 넘어가고 좀 된다 싶으면 상담 잘 안 받거든 사람들. 또 왜냐면 제일 큰 게 그 수준 내역 관리하라고 나 맨날 잔소리 하는데 수준 내역 관리 잘 못해요 사람. 그러니까 또 상담 받으면 또 내가 잔소리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들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네이버 지마켓을 좀 안 키워놓으니까 쿠팡이 매출이 제일 컸는데 쿠팡이 딱 막히면서 반포기된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강생들 말고도 국내 거 위탁한 사람들도 많이 날라갔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또 그 방에 잠입해 있는데 네? 쿠팡 날라간 방. 근데 거기 처음에 130명일 때 찾아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그 방 들어가 봤는데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월 3억. 쿠팡 그 날린 사람들 모임 뭐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14조 계정 정지된 방. 그죠, 그거 모여 있는 사람들. 14조 1항인가 뭐 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날아갔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또 자기들 통계적으로 우리 같은 그런 로켓이나 저 그로스 말고의 인원이 10%도 차지를 안 한다고 자기들 매출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시스템을 망치는 구조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업자 빨리 하나 더 내가지고 다시 쿠팡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 아까 그 파워 작업 하려고 왔는데 지금 G마켓 옥션도 등록수가 줄고 유메프 인터파크도 지금 난리 나고 상품 내리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데가 네이버, 쿠팡 정도밖에 없으니까 쿠팡은 항상 또 지랄하고 이러니까 네이버가 그나마 안정적이니까요, 그죠? 돈도 빨리 주고 수수료도 작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에너지를 진짜 많이 쏟아요. 지금 네이버는 몇 개 올라왔어요? 그럼 만개 크기는 5천 몇백 개. 네이버는 뭐 만개에서 계속 지우면서 올리고 있어요. 국내 거.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이버. 네. 네이버는 한 2,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밖에 안 올랐어요? 아니 몇 개? 아니 그 정도 아니야. 한 3천 개? 2, 3천 개? 그 지우면서 정도예요. 다시 지워. 네, 그 정도예요. 내가 지금 두 번을 놀랐는데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2, 3천 개라는 것도 놀랬고 두 번째는 2, 3천 개의 사업자 한 개인데 순수익이 130을 넘었다는 것도 난 놀랐어요, 진짜. 아 4,400개를 그래 전에 3천 개 넘었었어요, 예전에 할 때. 4,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로 사업자 한 개로 뭐죠 순이익 마진이 130만 원 정도면 얼마 나온 거예요? 그럼 한 500만 400만 원? 650 정도예요. 600. 마진이 21%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아, 내가 계산을 잘 못했네. 그거 진짜 대단한 건데 그거. 대단한 건데 그 정도면 왜냐면 그 100만 원 넘어간 분들이 대부분이 5천에서 7천 개 정도 그리고 사업자 2개까지 돌아가고 있을 때 제가 막 그 1,000개 올렸을 때 사업자 2개 만들라고 막 그때 아마 얘기했을 건데 대부분 1,000개 올리고 나면 이제 본 게임 시작한다고 사업자 2개를 돌리거든요. 근데 한 개로 그렇게 하면 대단하죠. 하나 더 해보시죠, 우리 사업자. 새로 하는 거요? 아니면은 새로 하는 거 아니면 해외사에 지금 없는 근데 거? 사업자 있으니까 그 좀 팔리는 상품 그 해외 사업자에다 사쳐도 되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한 개 정도 더 해도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상품 올려도 반응이 괜찮게 오니까요. 지금 하시는 분 중에 좀 잘 팔리는 분은 국내 거로만 사업자 내게 되는 분이 있어요. 와.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 얼마나 잘 팔고 계시는지. 참 상담 좀 받았으면 했는데 저도 왜냐면 안 하면 나는 시간이 남아서 좋은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가야 이렇게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저도 자랑도 하고 하는 거니까 좋네요. 지금 무궁무진하네. 지금 상품도 쿠팡 뭐 1,000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고 딴 데도 이제 뭐 4,000개, 5,000개 이렇게니까 너무 한 게 없어. 아니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매출 잘 나오잖아요. 매출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도매 상품 팔리는 것도 전부 다 쿠팡에서 팔리는 거예요? 네. 거의 다. 그러니까 쿠팡이 뭐 한 10개 들어온다고 치면 네이버가 한 3개, 2개? 이 정도 들어와요.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요즘 몇 개지? 하루에는 꽤 더 돼요. 주말 지나면 한 20개 정도 들어오고요. 하루 지나면 보통 한 10개 이렇게 10개 하고. 그 정도 들어가야 매출이 나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 어떤 측이냐면 거의 한 3대 3대 4? 네이버가 4, 쿠팡 3, G마켓이 3, 이 정도예요. 근데 한 번씩 대단. 쿠팡이 미쳐가지고 알고리즘 잘 받는 날은 쿠팡이 엄청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살아있을 때. 그럼 그날은 주문이 한 40건 넘어 가는 거지. 와. 그러니까 근데 알잖아요. 그 국내 거 잔잔바리가 너무 많다는 거. 맞아. 1,000몇백원 남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500원 남아도 보내요. 얼마 남아요? 500원 남아도 그치, 계산해서 500원 남아도 보내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잖아요. 거의 사실.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 싼 거 팔다 보면 이렇게 네. 그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참 싫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또 다 돈이니까 노가다 많이 뜨면 알바 쓰면 되니까 더 수고하고 하기 싫으면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직원을 그때 5월 말에 그 대이고 나서 정직원을 알바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중수집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제 시간이 없어. 내가 진짜 다 힘들 하니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인스타도 좀 하러 다니고 좀 사람 만나러 맨날 다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시키고 다시 정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수집을 그 친구를 맡겨놔야 좀 제가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지금 대기 아파트세요 아니면 주택이에요? 집이 네, 아파트예요. 아파트면 그 저는 그렇게 뽑았거든요. 아파트 그 여자들 그 엄마들 단톡방이나 아니면 아파트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가르치기도 쉽고 좋더라고요. 같은 아파트니까 또 부부 이렇게 그 경력 단절돼 있는 그 주부들 많거든요. 30대 초 중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 컴퓨터도 다 잘하고 똑똑하니까 뭐 어려운 것도 말고 그냥 엑셀 다뤄가지고 리스팅하는 것만 딱 가르쳐놔도 도움 많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했었어요. 면접도 보고. 괜히 그거 아니면 사실 뭐 워크넷? 집에 재택으로 하니까 지난번에 지지난달인가 재택으로 모집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지원은 했어요. 근데 네네네. 지금 쓸까 말까 살짝 고민하다가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뭐 지금도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테지만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이 쇼핑몰 이게 이제 시드머니 만들기, 그러니까 투자비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시드머니 만들기는 딱 좋거든요. 한 200만 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만 노력해서 한 1년 정도 하면 이게 세팅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분 없이 해서는 삶이 없어 삶이.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놀러도 못 가잖아. 놀러도 못 가 제대로. 맞아요. 가서 이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디지털 노예잖아요, 진짜로. 해외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해외 가서 놀아야지 왜 일을 하냐고. 여행 가면 놀아야지 그거 가서 왜 일을 하냐고. 조금 삶이 그렇게 내가 1, 200에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거 아니면 알바를 써서 규모를 키우는 게 돼야 되고 그 알바를 키워서 정직원을 만들어야지 일 잘하는 정직원을 뽑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보니까 이때까지 20몇 명 썼는데 불가능해 진짜. 이번에 어제도
어젠가 화요일 날 그 일본 같이 갔던 그 멤버들 모임에 가서 좀 그 교육했거든요. 이제 3만 원짜리 있잖아요. 한 2시간짜리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테이프에서 이제 8월 10일쯤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이제 하나 하고 9월 달에는 국내 쪽으로 하나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를 못하는 것도 제가 많이 하면 그 사람들 다 케어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특히나 국내는 해외는 워낙 그 팔 물건이 많으니까 상관이 있는데 국내는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상품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나눠 먹어도 다 잘 팔린다고 하지만 조금 영향은 있으니까 팍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떨어져 싶으면 또 해서 좀 뭐 왜냐면 이게 좀 사람이 있어야 도매가 되니까 맞아요. 도매가 안 되면 이걸 확장을 못 해요. 왜냐면 어떤 업체가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저금자 해가지고 도매 물건 팔아봤자 뭐 많이 팔아 1, 200인데 그거 판다고 하면 그 업체들이 저한테 물건 안 주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우리 멤버들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뭉치니까 이제 1, 2천 가까이 잘 될 때는 되니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명함이라도 넘길지. 그래서 좀 파는 사람들 모아야 돼. 이거는 경쟁자들 자꾸 보면 안 좋은 데가 아니고 모여야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좀 해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6개월 정도에서 국내 거를 시작했는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을 몇 년간 했을 때와 국내 거 한 6개월간 했을 때의 좀 차이가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 좀 달랐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해외 구매 대행보다 국내가 훨씬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찾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올리는 개수 대비 훨씬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그냥 온라인으로 뭔가 뭐 링크 들어가서 구매하고 이렇게 나오면 끝인데 네. 국내 거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인을 여기서는 하지만 이쪽에서 안 하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비교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좋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 쿠폰 같은 것도 맨날 막 페이크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네.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찾으니까 좀 조합해서 할인받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쏠쏠하죠, 그거 진짜. 네네네네. 한 번씩 그 오뚜기 얘들 한 18%일 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두둑하게 남을 때 있어요. 원래 마진에다가 할인 쿠폰 18%더 받아버리니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해. 그렇게 페이크로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저 이건 처음에 네. 약간 엄마가 그 국내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반대했거든요. 뭔가 이거 그때는 해외 군에도 그렇게 양도 많이 없었는데 근데 정신도 없는데 국내 것까지 어떻게 하냐. 근데 국내를 그리고 하면 누가 살까? 약간 마트 가면 있는데 네네. 누가 그렇게 시킬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워낙에 막 그 해외 구매 대행은 막 큰 거는 20만 원, 30만 원 막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뭐 큰 건 60만 원 막 이런 것도 팔리니까 단위가 크니까 뭔가 걔는 좀 파는 것 같은데 국내는 올리는 거 보니까 막 7,000원, 6,000 몇백 원 막 이러니까 이거 이게 돈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잔잔바리가 무슨 놀라운 게 이렇게 아직 20대? 저요? 네. 저 32이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초반인 친구도 그 생각하잖아요. 이거 누가 이 마트가 있으면 다 네. 할 수 있는데 사겠냐고. 근데 저는 네. 여기 힌트를 얻었던 게 그때 당시에 알바들이 다 20대 초중반, 많은 애들은 후반, 30대 초반도 있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리스팅할 때 하는 말이 사장님 왜 이렇게 자꾸 묶음으로 막 그 상품을 하시냐 해외 거. 자기들은 그 묶음을 안 산다. 야 묶음을 해야 저 가성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는 가성비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하나만 사지. 그리고 마트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다고 하지만 마트를 안 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발품을 팔아서 좀 싸게 더 사겠다라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또 심지어 지금 그 우리 강연 자료도 나오는데 소비하는 그 고객이 층이 남자층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저번에도 40대 중반이 다 돼가지만 저희가 자라오면서 제가 쇼핑한 게 별로 없어요. 엄마가 해갖고 여동생이 있고 지금 부인이 하고 있고 아내가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뭘 쇼핑을 한 그게 없었는데 지금 30, 40대 남자의 그 구매 그 력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 그 젊은 친구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그 30, 40대 아저씨들은 원래 안 했거든요. 비교 못해 안 해. 뭐 마트가 사온다 이런 거 안 해. 그냥 크림 예쁘니까 사니까. 그건 좀 안 좋은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고객들이 손 들어가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가 어떻게 뭐 해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자리만 잘 잡고 리뷰만 잘 쌓아놓으면 뭐 쿠팡은 경쟁자가 붙지만 네이버나 지마켓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안정적으로 팔리니까 좋긴 좋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만들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경험도 쌓아야 되고 나라들마다 특징.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내 거는 마켓마다 좀 쿠폰도 있고 더 싸게 파는 거 네. 해외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찾기가 더 어려워. 근데 훨씬 어려워. 맞아요. 그게 난이도가 좀 높긴 높은데 안정적이다. 대신 국내는 난이도도 쉽고 빨리 확 타오르지만 이게 경쟁자도 그만큼 뛰어들기 쉽기 때문에 제가 강점으로 하는 게 그걸 막고자 도매 업체를 뚫는 거거든요. 좀 강점을 가져가기 위해. 도매 업체가 맞아요. 무조건 싸진 않지만 하다 보면 도매 업체가 더 싸게 파는 그 도매 업체가 쇼핑몰 하는 업체 그것도 있잖아요 보면. 네, 그것 때문에 제일 싸진 않지만 싼 제품이 한 40%에서 많은 건 70%까지 있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제일 싼 상품들. 그래서 좀 대량을 받더라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고 그게 배송에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으니까 솔직히 저 지금도 제가 배송 그 확신을 못하고 주문했는데 주문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안 간 상품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일반 몰에는. 근데 도매 거는 무조건 알아서 가니까 알아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거 지금 우리 쿠팡 올리는 거 좀 더 시간 내셔가지고 지금 노다질 시기니까 남들 더 많이 들어오기 전에 상품 좀 시간 더 내셔가지고 CJ하고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것들 빨리 올리시고 롯데 것까지만 딱 올려놓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류 이런 것들도 냉장고 이런 아, 네. 것도 올려놓으세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배송하다가 막 녹고 그러진 않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내 알바지 뭐 이렇게 녹으면 보내준 업체한테 녹았으면 다시 보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이스크림 배송이 조금 늦어요. 배송이 아, 뭐 넣는 것도 뭐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마인드 해야 돼. 아니면 이 잡다한 이 주문건들 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스트레스가 엄청 와요. 내가 그때 7월 2일 주문건인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난 보낸 줄 알았다고. 오늘 연락 와. 누군 안 보내냐고. 뭐지?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냈더라고 물건은.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보내. 그냥 뭐 사과에 익숙해지면 좀 편합니다. 사과에 익숙해지면. 사과 안 치려고 하면 스트레스고 그냥 사고는 터지는 거다. 사과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맞아. 6개월 더 바짝 하셔가지고 우리 6개월 뒤에는 이제 200만 원. 그 전에 아마 2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주스면. 봄에 올해 이번 달 1등 하셨으니까. 다음 달 근데 저희 진짜 이번 달에 1등이라고 하셔서 약간 진짠가? 도매 상품만. 네, 그러니까요. 도매 상품 제가 항상 그 비슷하게 팔았었거든 그 정도 양으로. 근데 다른 분들이 뭘 보면 안 올린 건지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팔리는 사람들 보면 들어와도 주문 하루에 두세 건 많으면 보통 한 건씩 하루에 한두 그렇게 들어오는데 도매가 괜찮은데 어.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얻어 걸리 특히나 쿠팡 알고리즘 잘 타잖아요. 그러면 네. 한두 달 쭉 가요. 그 상품 잘 팔리는 상품. 예전에 그 올리브유 그 잘 팔리는 분 한 번 하루에 30건씩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와. 한 건은 한 사람이 몇십 개 주문하고 이렇게 올리브유. 저도 그거 많이 팔았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 딱 끊기고 나니까 그 사람도 주문 별로 없더라고 도매상. 지금 그 다시다 이런 상품들도 저도 같이 팔고 있었는데 그만큼 안 나가요. 그냥 쿠팡이 끝났잖아. 쿠팡이 못 팔잖아. 그러니까 딴 데서 한두 건씩 들어오는 정도지만 뭐 그럼 저는 아예 안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는 다시다 이런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나도 한참 들어오다가 요즘엔 또 주춤해요. 저희도 그거 한번 밀어가지고 그렇죠, 다시 그렇죠. 올린 이후에는 좀 주춤해졌어. 이게 그 쿠팡이 알고리즘 먹을 때는 잘 팔리는데 뺏기는 순간 또 훅 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팁으로 하면 그냥 아예 올릴 때부터 묶음으로 두 개로 해서 하나 잘 팔리는 것들은 무조건 한 개가 잘 팔리면 두 개 묶음으로 하든 세 개 묶음으로 하든 하나 더 올려놓는 게 터지면 더 대박으로 터지고 뺏기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그런 거 한번 잘 팔리는 것들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뭐 이게 극적인 것보단 인터뷰가 별거 없죠. 그냥 네. 얼굴 본다는 거 말고는 별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약간 전화로 그때 하는 것보다 그냥 화면 공유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얼굴 뵙는 게 훨씬 좋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네. 유튜브에 그대로 그거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동물로 하나 딱 가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약사분들처럼 더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진짜로 인터뷰 한번 하자고 이렇게 쇼핑몰로 성공한 이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자나 모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자고.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합시다. 네. 친구 좀 왔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